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서 데이터 디자인 제1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특히 이제 그 2주차에 그 강의할 내용 문서 분석에 대해서 샘플링을 가지고 간단한 다이어그램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전체적으로 3주차부터 16주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3주차에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여기서는 이제 망고보드라는 어떤 그 데이터 시각화 툴, 즉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회원 가입을 해서 약 3개까지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아리안글에 그대로 이미지 형태로 삽입을 할 경우에 훨씬 효과적인 틀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배경 제거 툴 중에 하나가 그 리무브 BG,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룻기 작업을 한다고 하죠. 배경을 날리는 작업들.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그림을 넣는 것보다 배경을 날려서 넣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툴입니다. 구글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디자인 플랫폼인 그 미리 캠퍼스, 한국의 플랫폼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문서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주차에도 역시 그 챕터 표지라든지 챕터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설치 안 됐을 경우에 이미 이제 디자인된 파일들을 아리안글에서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아까 아리안글에서 할 수 있지만 아리안글에서 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리 그 작업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다이어그램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디자인은 아리안글에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도 디자인 툴에서 이런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해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각형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전구 모양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공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아까 그 타임라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다이어그램들, 이런 어떤 그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들. 여기다가 텍스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방법들, 이런 디자인 소스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컨셉 드로우의 다이어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에 뭐 스마트 드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드로우,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에서는 애플 맥 컴퓨터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그 템플릿, 디자인 소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제한 없이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플랫폼, 그래서 프리픽스, 라는 게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여기 prefix.co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제작하는 방법들, 타임라인을 제작하는 전문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공자에 관한 타임라인입니다. 이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약 한 6m 정도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현재 우리 그 학교 본관 2층의 공자학원 벽면에 지금 이
이게 6m로 출력이 돼서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라인 자체를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 전용 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그 타임라인 메이크 프로페셔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가 제작한 중국 작가 73명의 그 출생 연도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리한글에서는 이 정도까지 작업은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그 파워포인트에서 오피스 타임라인이라는 그 파워포인트의 애드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그 타임라인을 그대로 그 아리한글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3주차, 4주차는 본격적인 아리한글에 대한 편집 디자인 작업 이전에 디자인 소스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주차에는 그 HWP 2020, 현재 이제 2020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이 버전을 통해서 기본 기능, 저장이나 들여쓰기나 글자명 문단, 아이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서는 그 역시 기본 기능으로 정렬이나 모양 복사, 스타일, 표 고르기, 개체 묶기, 자동 번역, 이런 부분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역시 기본과 다이어그램 디자인, 그 다음에 각 주장 인용문, 목차 만들기, 매크로 활용 이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보고서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서서 이제 좀 복잡한 고급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바탕 쪽. 어떤 디자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탕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그 다음에 번호 만들기, 글 맵시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에는 표지. 아까 여기 봤던 거에 이 샘플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표지도 물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표지를 디자인해 오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아리한글에서 자체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도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지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할 때는 앞표지, 뒷표지 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챕터 디자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챕터 디자인이 되겠죠. 이 부분, 이쪽이 이제 챕터 디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목차 디자인은 여기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면 목차를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넘버를 각각의 목차를 대조해서 쓸 것인지, 한 10개 정도 되면 페이지하고 대조해서 쓰는 게 좋겠지만, 이게 몇십 개 될 경우에는 수정과 동시에 페이지가 밀리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그때그때 다 적용시킬 수 없죠. 그래서 목차를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목차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급하게 문서를 제작할 때 목차와 실제로 페이지 간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F, 아리한글에서 PDF를 생성해서 이북이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에는 머릿말, 꼬릿말, 제목 디자인. 제목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제목이 좀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를 보시면 제목 디자인도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제목을 잡아 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트 베이스에서 이런 식의 제목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이 일러스트레이트 요소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에서 제목을 그대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컬러만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이런 식으로 확보해 놓으면 상당히 두고두고 제목, 텍스트만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제목을 받아내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원형 사각형의 라운드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형 라운드 사각형을 둬 가지고 여기다 글씨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디자인을 주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 부분 디자인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복사해서 계속 쓰면 되겠죠. 물론 복사해서 여기다 도형 채우기만 해가지고 다른 색으로 채워서 이렇게 여러 개를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내가 다양하게 이런 식의 컬러를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유사한 컬러 너무 이렇게 요란하거나 이런 원색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의 변화를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 세트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잡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개체 묶기를 해가지고 하나를 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디자인. 우리가 이제 인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도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문서를 아니면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런 인장 인장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부분을 쓰는 게 훨씬 좋겠죠.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 라벨 여기 이제 그 명찰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라벨을 디자인하는데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제 라벨 디자인하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라벨 디자인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 즉 인장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리안글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강의 시간에 제가 한자로 인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주 차이는 그림 디자인. 그림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맞춰서 배치하는 방법들. 아까 우리가 샘플에서 봤지만 이런 식의 그림들 있죠. 여기다 캡션을 넣는 방법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식의 어떤 그 하나의 세트를 통해서 그림을 넣는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기에 어떤 그 인증서,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걸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서. 예를 들어서 인증서 디자인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증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증서를 디자인해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제가 직접 여기다 인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도 이렇게 샘플링을 가지고 여기다 직접 인증서를 넣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증서, 장학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들. 즉 이것들도 이제 다 하다 보면 저기 바탕 쪽 개념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바탕 쪽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인증서,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라벨, 포스터, 글맵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거론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목차 매크로, 라벨 디자인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메일 머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명찰을 하나 디자인해 가지고 50명이 쓸 때 50개 명찰을 이름을 다 넣는 것보다는 그 엑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느 한 그 필드에다 서식을 넣어서 50개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방법들.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13주차의 본문 디자인. 여기서는 이제 그 이런 어떤 거 본문들이 되겠죠. 글씨,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 본문에는 뭐 인용문을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처리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용 디자인에서는 그 아까 그 인증서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증명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굳이 한다면 여기서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명찰, 아까 그 제가 메일머지도 얘기를 했었죠. 메일머지처럼 이런 식의 특정한 그 주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일머지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름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한 세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하나 넣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했던 여기하고 이 파일을 두 개를 결합을 하면 방금 이렇게 여러 개 나온 것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제 시간을 파격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메일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함, 즉 내가 간단하게 그 이름표를 만들어서 명함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명찰 디자인도 있죠. 여기서 명찰, 저는 명찰이나 명함 디자인이네. 명함 디자인.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함이 있죠. 물론 이제 이 명함 사이즈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 부분을 각각 오려서 쓰는 겁니다. 뭐냐면 급하게 명함을 만들어야 될 때 이제 이런 식의 그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제가 이 부분들을 메일머지 있죠? 이 부분도 강의 계획서에 적용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 명함 디자인 이것도 제가 적용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포스터 디자인이라고 있죠. 포스터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도 만약에 이제 포스터에 대한 가장 그 정제된 형태로 본다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리안글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갖다 넣을 수도 있겠죠.
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득 안 차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개체 속성으로 가서 가로 세로를 종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단 모양을 벗어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한 페이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런 식의 그 표지를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럼 표지에는 여기 이미지 들어가요. 데이터, 그 다음에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의 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서라든지 기획서 이런 디자인들, 그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한 10, 20여 쪽 되는 문서를 얼마나 깔끔하게 낼 것인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 기획서 디자인이 거의 아마 승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보고서 디자인,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을 한 사람의 철학과 그 다음에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은 내가 그 문서를 쫙 보는 순간 모르죠. 왜냐하면 디자인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료와 방법에서 그 한스 게어르그 가다머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입견이 있습니다. 문서를 내가 표지를 보자마자 그 문서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선입견이 들 수 있죠. 그 문서 표지나 최소한도 목차 정도까지를 넘겼을 때 저는 승부수는 이미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지나 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 경우에 내용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중국 문서 데이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서에 대한 디자인들, 물론 이제 직장이나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을 진학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한다고 해서 나중에 국가 프로젝트를 신청한다든지 프로포즈를 쓴다든지 수많은 그런 그 문서 디자인과 씨름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되는 완성도를 확보를 할 경우에 훨씬 앞으로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고 문서 작성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문서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한 시간을 최소 투자를 하면서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주 차이는 종합 디자인인데 제가 문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온라인 이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북 같은 경우는 그 플립북 있죠.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기는 이북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이미 제작돼 있는 그 이북을 한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립북으로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낸 이북이고, 지금 현재 이것들은 이제 중국 연구 있죠. 저희 그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저널의 최종권, 마지막 권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화면을 좀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갈피라든지 그 다음에 목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고 종이책의 느낌들을 최대한 종이책의 느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플립 PDF 이런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플립 스네이크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즉 이북의 어떤 그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즉 내가 설치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주차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인데 약간 지금 생각은 한 20여 쪽의 문서에 대한 것들, 즉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문서를 제출해서 그거로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명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서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과제물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 16주차에 시험 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그 문서 파일, 이 원본 파일 하나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이제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글과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2020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뭐 한글과 컴퓨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그 시험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체험판 다운로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내가 아래 한글 정도는 정품으로 구매를 평생 하고 싶다 그러면 평생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 및 학생용이죠.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 그 다음에 다운로드형이겠죠. 당연히 배송보다는 파일로 그냥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영구 사용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하면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체험판을 다운로드 하시면 약 한 달 정도인가요? 한 달 정도 체험판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추후 뭐 정품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 강의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아래 한글 2020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좀 더 문서에 대한 그 분석 능력, 이제 다른 어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백서 위에 다른 몇 건의 문서를 가지고 그 문서의 편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의 안목을 키워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주차 2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